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나쁜 시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복수한 사연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치사해지는 순간이 온다지만 저는 그 치사함의 바닥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사람 때문에요.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생활비 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소리를 듣고 다녔지만 실상은 빚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반토막 냈을 때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고 지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쌀쌀한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며 으슬으슬한 한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확인하니 외출 모드로 되어 있더군요. 18도. 집안인지 냉동 창고인지 모를 온도였습니다. 저는 너무 추워서 보일러 버튼을 눌러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췄습니다. 띠띠띠 도어락 소리와 함께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며 보일러 컨트롤러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보일러를 22도나 맞춰? 기름값 땅 파서 나오냐? 지금 집안 온도가 18도야. 나 하루 종일 집에서 떨었어. 당신은 밖에서 히터 빵빵한 사무실에 있다가 왔지만 난 아니잖아. 집에서 옷을 껴입으면 될 거 아니야. 수면 양말 신고 깔깔이 입고 있어. 왜 굳이 보일러를 떼? 내가 밖에서 돈 버느라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알면 이따위로 펑펑 못 쓰지.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보일러 전원을 뚝 꺼버렸습니다. 펑펑? 내가 지금 찜질방 만들자고 했어? 사람 사는 온도는 유지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술 냄새 나네? 밖에서 술 마실 돈은 있고 보일러 뗄 돈은 없어? 이건 비즈니스야. 접대라고. 너처럼 집구석에서 편하게 노는 여자가 뭘 알겠냐? 잔소리 말고 밥이나 차려. 비즈니스라는 말은 남편의 만능 방패였습니다. 술값, 택시비, 심지어 주말 골프까지 전부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었죠. 저는 억울해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당장 싸우기 싫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남편이 준 카드는 한도가 간당간당했고 현금은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있는 재료라고는 김치 쪼가리와 두부 반모, 그리고 달걀 2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달걀말이를 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젓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또 김치찌개? 너는 메뉴 개발이라는 걸 안 하냐? 며칠째 풀밭이잖아. 고기 반찬 없어? 생활비 다 떨어졌다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지난달에 100만 원 덜 줬잖아. 공과금 내고 나니까 식비가 20만 원 남더라. 그걸로 한 달을 어떻게 버텨? 야, 살림하는 여자가 융통성이 있어야지. 20만 원이면 떡을 치겠다. 시장 가서 떡이 사면 되잖아. 네가 게을러서 마트 가서 비싼 거 집으니까 돈이 모자라지. 융통성? 당신이 마트 한번 가봐. 요즘 물가가 어떤지 알기나 해? 콩나물 한 봉지에 얼마인지나 알아?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 하려면 한 끼에 3만 원은 그냥 깨져. 핑계는? 넌 그게 문제야. 남편이 밖에서 고생해서 벌어오면 적은 돈으로도 풍성하게 차려낼 줄 알아야지.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 어머니 얘기가 왜 나와?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얻어먹든가. 뭐? 말버릇 봐라. 됐어. 밥맛 떨어져.
남편은 숟가락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식어버린 찌개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건 전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시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해서 우리 딸 생일인데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이나 먹자며 은근히 압박을 주셨습니다. 말이 좋아 밥이지 며느리인 저보고 와서 생일상 차리라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청소를 하다가 빨래 바구니에 던져진 남편의 양복 바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잡혔습니다. 습관처럼 꺼내서 펴보았습니다. 땡땡 백화점 일시불 320만 원.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200원이 아니라 320만 원? 날짜는 바로 어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품목명은 가방 브랜드 코드로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 달 자금 회전이 막혀서 피가 마른다며? 식용유나 바르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활비 줄 돈이 없어서 콩나물값 500원에 벌벌 떨게 만들었고 로션 하나 못 사서 샘플을 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백화점에 가서 320만 원을 일시불로 긁었다고요? 저는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일이 시누이 생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 영수증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사진 찍어두고 모른 척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수진이 생일인데 분위기 깨게 인상 쓰고 있지 마라. 웃어.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집안일에 좀 소홀할 수도 있는 거지. 여자가 돼서 속 좁게 굴지 말고. 속 좁은 게 누군데 그래? 당신 어제 뭐 좋은 일 있었나 봐? 기분이 좋아 보이네? 뭐 그냥 곧 큰 계약 성사될 것 같아서 그래. 너 내가 이번 고비만 넘기면 진짜 호강시켜 준다니까? 그래, 그 호강 참 기대되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니? 벌써 점심때 다 됐다. 너는 시누이 생일인데 일찍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놔야지. 손님처럼 시간 딱 맞춰서 오니?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혔어요. 제가 얼른 준비할게요. 됐어. 내가 대충 해놨다. 너는 저기 가서 과일이나 깎아라. 아, 그리고 옷걸이 그게 뭐니? 명절 때 입던 거 또 입고 왔어? 남편 기죽게 왜 그리 궁상이야? 어머니, 저 옷 살 돈 없어요. 그이한테 생활비 받으면 공과금 내기도 벅차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살림을 얼마나 못하면 돈 없다는 소리가 나와. 여자가 알뜰살뜰하게 모으는 맛이 있어야지. 기가 막혔지만 대꾸할 시간도 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으로 치장한 시누이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집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엄마, 환기 좀 시키지. 음식 냄새 배겠다. 오빠 왔어? 우리 수진이 왔냐? 오늘따라 더 예쁘네.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 오빠. 근데 언니는? 언니, 나 물 좀 줘. 목말라. 들어오자마자 하녀 부리듯 물을 찾는 시누이. 저는 부엌에서 물을 떠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미역국과 갈비찜, 잡채였습니다. 물론 갈비찜 고기는 시어머니가 사다 놓으신 거였지만 요리는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갈비가 좀 질기네. 언니, 핏물 제대로 뺀 거 맞아? 아가씨, 그거 한우 아니고 수입산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사오신 고기 그대로 한 거예요. 야,
넌 꼭 말대꾸를 그렇게 하니? 정성이 부족하니까 질긴 거지. 고기 탓을 해? 수진아, 그냥 먹어. 네 언니가 솜씨가 좀 없잖아. 그래도 오빠가 너 주려고 아주 특별한 거 준비했다? 남편이 식탁 아래에서 주황색 쇼핑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속 그 브랜드였습니다. 헐, 대박. 오빠 이게 뭐야? 진짜? 열어봐. 우리 동생 기죽지 말고 다니라고. 오빠가 큰맘 먹고 질렀다.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며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퀼팅백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짜리니? 역시 우리 아들이 통이 커. 능력이 있다니까. 수진아, 한번 매봐라. 신우이는 가방을 메고 거실을 런웨이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뻐. 오빠 최고야. 친구들이 이거 다 부러워했는데. 언니, 이거 봐요. 어때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스킨로션 살 돈은 아까워서 식용유 바르라던 놈이 동생한테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기만이고 모욕이었습니다. 예쁘네. 근데 그거 살 돈은 어디서 났어? 제 차분한 목소리에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긴. 내가 벌어서 샀지. 왜? 넌 또 돈 타령하려고 그러냐? 분위기 깨지게? 여보, 당신 이번 달 생활비 없다고 나한테 50만 원 줄였잖아. 내가 지난주에 로션 하나 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돈 없다고 식용유 바르라고 했지. 근데 동생 가방 사줄 300만 원은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신우이 생일에 그게 할 소리냐? 오빠가 동생한테 선물 하나 해준 거 가지고 쪼잔하게 따져? 어머니, 이게 쪼잔한 거예요? 당장 다음 달 쌀 살 돈도 없어서 친정엄마한테 손 벌리게 생겼는데 300만 원짜리 가방이 가당키나 해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저 챙겨주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요. 질투? 아가씨, 그 가방 내 생활비 줄이고 우리 집 공과금 밀려가면서 산 거예요. 탐낼 걸 탐내야지. 제 말에 남편이 식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야, 그만 좀 해. 오빠 노릇 좀 한 거야.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뭐가 필요해? 그깟 가방 들고 갈 데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살림만 한다, 필요 없다, 갈 데도 없다. 이 남자는 나를 아내가 아니라 집 지키는 가구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노릇? 그래, 오빠 노릇 참 대단하네. 근데 당신 그거 카드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긁었더라. 다음 달 카드값은 무슨 수로 막을 건데? 너 내 카드 내역 뒤졌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웃기고 있네. 당신 회사 자금 사정 뻔히 아는데 카드론까지 써서 사준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남자가 큰일 하다 보면 빚도 자산이야. 자산? 빚이 자산이면 당신은 재벌이겠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노릇? 조만간 손가락발 주제에 똥폼은? 뭐?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남편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채무자에 불과했습니다. 치게? 쳐봐. 그 손 내려오는 순간 당신은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김 지점장이라고 떴습니다. 남편의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자 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전화 왔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업자금 줄대주는 은행이야. 받아볼까?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지금 통화 괜찮아? 급해서 그래.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그것은 남편의 파멸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민석 씨 대출 만기 연장권 때문에 심사 들어갔는데 지금 신용 등급 문제로 부결 떴어. 내일까지 상환 못하면 바로 부도 처리될 거야. 혹시 네가 보증인으로서 담보 제공 동의해 줄 수 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가방을 든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부도? 라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못해줘. 그 한마디에 남편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짐을 챙겼습니다. 들었지? 당신 이제 끝났어. 그 잘난 가방 팔아서라도 막아보든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욕설은 제게 승리의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다음 날, 진짜 현실을 마주한 그들이 어떻게 제 앞에 무릎을 꿇는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시댁 현관문을 쾅 닫고 나오자마자 등 뒤에서 남편의 고함 소리가 웅웅거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와 차에 시동을 걸 때까지도 손발이 차가웠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도로 위로 나왔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는 싫었습니다. 저는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커피값 5,000원이 아까워 쳐다보지도 않았을 곳이지만 오늘은 가장 비싼 딸기 라떼와 조각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남의 편이라는 이름이 쉴 새 없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곧이어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안 들어와? 미쳤어? 엄마랑 수진이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전화 받아. 내일 부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오해 풀어야지.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분노에서 협박으로, 그리고 비굴함으로 바뀌는 문자의 패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남자가 피를 말리는 밤을 보내게 둘 작정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소주병 2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전화를 왜 안 받아?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왜? 은행에서 독촉 전화라도 왔어? 야, 너 은행 지점장이랑 짰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 타이밍에 전화하게 시킨 거지? 짰다니? 당신이 능력 없어서 신용등급 떨어진 걸 왜 내 탓을 해?
내 친구가 당신 사정 봐준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오늘이 진짜 데드라인이라서 연락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도장만 찍어주면 되잖아. 집 담보대출 연장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망하면 너는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저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망하든 말든 이제 내 알 바 아니야. 근데 당신 상황 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급한 불 끄려면 현금 300만 원이라도 입금해야 내일까지 버틴다고 하지 않았어? 친구가 그러던데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여야 심사 다시 넣어볼 수 있다고.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 300만 원. 그것만 있으면 일단 급한 불은 꺼. 그러니까 네가 좀 융통해줘. 적금 든 거 있잖아. 내 적금? 꿈깨.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당신 비찬치에 쓸 생각 추호도 없어. 정 급하면 있잖아. 당신이 오늘 플렉스한 거. 뭐? 수진이 가방. 그거 환불해. 남편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야, 줬던 걸 어떻게 다시 빼서 가오상하게. 가오? 지금 부도 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가오가 문제야? 그거 320만 원이라며. 환불하면 당장 급한 불 끄고 일주일은 벌 수 있어? 그 일주일 동안 당신이 죽기 살기로 뛰어다녀서 돈 구해오면 되잖아.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서성거렸습니다.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몰라. 내가 알아서 해. 친구들한테 빌리면 돼.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셰시 너머로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냐? 나 민석인데. 야, 오랜만이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한 500만 정도만. 아, 그래. 와이프가 관리해? 알았다. 선배님, 접니다. 네. 아유, 별일 없으셨죠? 저 이번에 큰 건 하나 계약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네? 여보세요? 선배님? 1시간 동안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건 한숨 소리와 끊기는 전화 소리뿐이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술 사준 놈들이 줄을 섰다며 큰 소리 치던 인맥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축 늘어진 어깨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친구들이 안 빌려줘? 평소에 당신이 술값 다 냈다며. 500만 원도 빌려줄 친구가 없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대. 치사한 새끼들. 내가 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 거지. 이제 방법은 하나네. 가방 찾아와.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다가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빠야. 자니? 아니, 아직 안 자. 오빠 왜? 그게 미안한데 오늘 오빠가 사준 가방 말이야. 내일 잠깐만 좀 가져올 수 있냐? 가방은 왜? 설마 언니가 뺏어오래? 아니, 그게 아니라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해 주려고 그러지. 더 좋은 걸로. 일단 내일 아침에 좀 가지고 와봐. 거짓말까지 해가며 가방을 회수하려는 남편. 하지만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신우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 뭐야. 난 또 뭐라고. 오빠, 그거 교환 안 돼. 왜? 산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왜 안 돼? 영수증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자랑하다가 커피 쏟았어. 뭐라고? 아니, 친구가 구경한다고 만지다가 실수로 라떼를 엎어가지고 가죽에 얼룩 다 졌어. 닦아도 안 지워지더라. 속상해 죽겠어 진짜. 320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그 비싼 걸 하루 만에 망가뜨려? 오빠, 왜 소리를 질러?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리고 오빠가 사준 건데 내가 쓰다 망가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혹시 그거 환불하려고 했어? 와, 오빠 진짜 찌질하다. 언니가 시켰지?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지만 남편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밤새 한숨 소리와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술병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쪽잠을 잤는지 퀭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 씻어? 오늘 은행 가야지. 지훈아. 남편이 소파에서 내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지만 자존심이 남았는지 엉거주춤한 자세였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다시는 돈 가지고 너 무시 안 할게. 생활비도 꼬박꼬박 줄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살려주라. 응? 네가 도장만 찍어주면 만기 1년 연장된다잖아. 1년 안에 내가 어떻게든 수습할게. 1년?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까먹은 돈이 얼만지나 알아? 그리고 당신 어제 수진이 가방 커피 쏟아서 환불 못한다는 거 들었지? 당장 오늘 막아야 할 현금 300만 원은 어쩔 건데. 그거 해결 못하면 내 보증이고 뭐고 은행에서 안 받아줘. 그거 엄마한테 부탁해보려고. 엄마가 쌈짓돈 모아둔 거 조금은 있을 거야. 어머니가? 과연 주실까? 아들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돈을 주실지 아니면 나한테 와서 난리를 치실지 궁금하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침부터 웬일인가 싶었더니 어제 남편의 전화 때문에 온 모양이었습니다. 야, 이민석. 너 어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가방 내놓으려고 했다며? 네가 그러고도 오빠냐? 들어오자마자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엄마, 오빠 진짜 이상해. 언니가 시킨 게 분명하다니까? 어떻게 선물 준 걸 다시 뺏어가려고 해? 나 커피 쏟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죽게 생겼다고. 죽긴 왜 죽어? 사지 멀쩡한 놈이. 너 사업 잠깐 어렵다고 엄살 피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며느리 너는 남편이 힘들면 옆에서 보듬어줘야지. 시누이 가방이나 탐내고 그걸 뺏어오라고 시켜? 독한 년. 시어머니의 타깃은 곧바로 저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이 집안 식구들은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지금 엄살 피우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굴곡이 있는 거지. 너처럼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여자가 안에서 바가지를 긁으니까 일이 더 안 풀리는 거야. 네가 복을 차는 관상이라니까? 복을 차는 관상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복 오늘부로 아주 시원하게 차드릴게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민석 씨, 이거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혼? 가방 하나 때문에 이혼하자고? 가방 때문이 아니야. 너네 오빠 오늘 부도 날 거야. 빚이 3억이 넘어. 이 집? 이미 담보대출 풀로 차 있어서 깡통이야.
내가 보증 서서 연장 안 해주면 내일 당장 경매 넘어갈 거고. 뭐라? 3억? 경매?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어제 그 가방 당신이 카드론 당겨서 산 거잖아. 지금 당장 300만 원 못 막으면 오늘 오후에 당신 신용 불량자 된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돈 빌리려고 부른 거잖아.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야. 3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 좀 빌려줘. 당장 오늘 막아야 해. 안 그러면 가게 문 닫아야 해.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너 그동안 사업 잘 된다고 했잖아. 큰 건 터진다며. 다 뻥이었어. 엄마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지. 지은이가 보증 안 서주면 나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 엄마, 돈 좀 없어? 돈이 어딨니? 네 아버지가 남겨준 거 너 사업한다고 다 가져다 썼잖아. 나 이제 연금 나오는 걸로 겨우 사는데 무슨 돈이 있어? 신우이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빠, 그럼 나한테 사준 가방 진짜 빚내서 사준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네가 커피 쏟았다며. 그거 진짜야? 그게 사실 쏟긴 했는데. 수진 씨, 그 가방 가지고 와요. 명품 수선집 맡기면 얼룩 지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당장 가져와요. 신우이가 당황하며 가방을 등 뒤로 숨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왜? 못 줘요? 아니,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왜 내놔야 해? 오빠가 빚을 졌으면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치사하게 동생한테 준 걸 뺏어가? 정말 대단한 남매였습니다. 오빠가 감옥 간다는데 가방이 더 중요한 동생이나 허세 부리다가 동생한테까지 손 벌리는 오빠나. 좋아. 싫으면 말아. 대신 난 이 집에서 손 뗄 거니까 다들 나가. 나가라니?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내 아들 집이야. 어머니,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 집 명의 80%가 제 거예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혼수 비용이랑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민석 씨는 대출만 끼고 들어온 거고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빚만 남은 남편한테 뭘 줘요? 오히려 제가 위자료 청구해야죠. 시어머니와 신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항상 내가 집 해왔다, 와이프는 몸만 왔다고 떠들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엄마, 수진아, 너네도 좀 빌어봐. 지은이 화내면 진짜 끝이야.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단을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오빠 노릇 그딴 거 다신 안 할게. 주제 팍 할게. 제발 보증 한 번만 서줘. 이 집 날아가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 앉아. 당신도 갈 데 없잖아. 갈 데가 왜 없어? 이 집 팔고 빚 청산하고 남은 돈 챙겨서 4명이 오피스텔로 가면 돼. 결혼 전에 엄마가 사주신 거 당신한테 비밀로 갖고 있었거든. 남편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경제력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갈 데 없겠네. 어머니 전세금도 저번에 빼서 당신 사업자금으로 썼잖아. 수진 씨도 직장 없이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고. 셋이 손잡고 여간방이라도 잡아야겠네?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야? 야, 네가 사람이냐?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어머니, 남편이 죽게 생긴 건 어머니 아들이 허세 부리다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잘못 들인 게 아니라 아들 교육 잘못시킨 탓을 하셔야죠. 생활비 줄여서 동생 명품 가방 사주는 놈이 제정신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업무가 한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네. 은행에서 최종 부도 처리 넘기기까지. 민석 씨, 선택해. 지금 당장 300만 원 만들어서 입금하고 내 앞에 와서 각서 쓰든가 아니면 이대로 끝내던가. 300만 원. 수진아, 너 300만 원 없냐? 오빠 좀 살려줘라, 응? 남편이 신우이에게 매달렸습니다. 신우이는 질색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 돈 없어. 카드값도 밀려있단 말이야. 아, 진짜 짜증나. 오빠 부자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야,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가방 팔아서라도 가져오라고. 남편이 신우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남편은 소리 지르고 신우이는 비명을 지르고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일렬에서 직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보기 좋네. 우애 좋은 남매야, 정말. 그때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 지점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입금 안 됐지? 응, 알아. 지금 내 눈앞에서 쇼를 하고 있거든. 전화를 받는 저를 보고 남편이 헐레벌떡 기어왔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든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지은아, 끊지 마. 내가 구할게. 어떻게든 구할게. 어디서, 누구한테? 그게 방법이 없지?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저는 통화를 잠시 보류하고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300만 원 지금 당장 입금해 줄 수 있어. 보증 연장? 그것도 해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말만 해. 첫째, 이 집 명의 완전히 내 단독으로 돌려. 지분 지금 8대 2인데 당신 지분 20% 나한테 넘겨. 공증 바로 받을 거야. 둘째, 당신 회사 법인카드, 통장, 인감도장 전부 나한테 넘겨. 앞으로 당신 용돈은 내가 정해주는 대로 써. 하루 5,000원. 셋째, 시댁 식구들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명절, 생신, 꿈도 꾸지 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 이런 처녀의 불효막심한 년을 봤나? 시댁에 발을 끊어? 내가 죽기 전엔 그 꼴 못 본다? 그래요. 그럼 민석 씨는 감옥 가고 집은 경매 넘어가고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 다시 가져다 댔습니다. 지점장님. 그냥 진행해. 안 되겠다. 아니야, 할게. 한다고. 엄마 좀 조용히 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 감옥 가면 좋겠어? 하라는 대로 해. 다 지은이 말이 맞아. 내가 병신이야.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었고 신우이는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부터 가자. 공증부터 서고 입금할 테니까. 저는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승기를 확실하게 굳히는 결의 단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숨기고 있는 저 가방의 비밀도 밝혀내야 했고요. 커피를 쏟았다는 그 말 왠지 거짓말 같았거든요. 저는 현관을 나서며 신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가씨,
가방 잘 챙겨놔요. 커피 쏟은 거 거짓말인 거 다 아니까. 나중에 확인했을 때 멀쩡하기만 해봐. 그땐 국물도 없으니까.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확인하며 저는 남편을 앞세워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을 조수석에 태우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차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운전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냐, 차선 변경이 늦다 하며 잔소리를 퍼부었을 남편이 안전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멈추자 남편의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리 좀 그만 떨어. 차 흔들려. 미안.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정신 똑바로 차려. 가서 딴소리하면 바로 차 돌려서 법원으로 갈 거니까. 아니야. 절대 안 그래. 하란 대로 다 할게. 진짜야.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노는 여자라고 무시하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터라 사무장이 서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약정서와 채무 이행 각서, 그리고 부동산 지분 이정 등기 신청서였습니다. 자, 이쪽이 남편분이시죠? 내용 확인하시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 인감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들으신 대로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 20%를 부인분께 전부 이전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남편분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침을 꼴깍 삼키며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저 변호사님, 이거 찍으면 집은 완전히 제 아내 것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남편분의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남편이 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는 신용을 하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 도장을 꺼냈습니다. 찍습니다. 찍어요. 동의합니다. 쿵쿵쿵. 선명한 빨간 도장밥이 서류에 박혔습니다. 3년간 저를 괴롭히던 남편의 허세와 갑질이 저 도장 3번으로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인분이 특별히 요청하신 생활비 및 용돈 지급 약정서입니다. 남편분의 모든 경제권을 부인분께 양도하고 남편분은 매일 오전 7시 부인분으로부터 일당 5,000원을 지급받는다. 이를 어길 시 즉시 이혼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맞습니까?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000원? 여보, 5,000원은 너무하지 않아? 차비도 안 되겠다. 10,000원으로 해주면 안 될까? 버스비 1,500원씩 왕복 3,000원, 나머지 2,000원으로 편의점 커피 마셔. 담배 끊어. 돈 없어서 못 피우게 될 테니까 자동 금연 되겠네. 싫으면 도장 찍지 마. 난 아쉬울 거 없어? 아니야. 찍을게. 담배 끊으면 되지. 하하.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남편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제 은행 가야지. 은행으로 가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근데 진짜 매일 5,000원만 줄 거야? 나 영업하는 사람인데 거래처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하는데. 거래처 접대? 법인카드로 해. 근데 그 내역 내가 매일 밤마다 확인할 거야. 만약에 밥집 술집이 아니라 이상한 데서 긁히거나 당신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 10원이라도 발견되면 그날로 법인카드 회수야. 알았어? 알았어. 투명하게 쓸게. 은행에 도착해 제 비상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찾아 남편의 대출 이자와 연체된 카드값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보증 연장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진짜 큰 결심하셨네요.
오늘 넘겼으면 진짜 바로 압류 들어갈 뻔했어요. 사장님, 사모님한테 평생 절하고 사셔야겠어요. 예, 예, 그래야죠.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남편의 지갑을 뺏었습니다. 내놔. 어? 지갑은 왜? 여기 신분증이랑 다 있는데? 신분증만 빼고 다 내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싹 다. 남편은 주섬주섬 지갑에서 카드들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카드들을 손으로 구겨 반으로 부러뜨렸습니다. 야, 그걸 자르면 어떡해? 어차피 정지된 카드들이잖아. 그리고 앞으로 당신 이름으로 된 카드는 없어. 내가 주는 체크카드 한 장만 써. 잔액은 매일 아침 내가 5,000원씩 충전해 줄 테니까. 잘린 카드 조각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남편은 나라 잃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벽하게 제 소나기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예상대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냐? 내 아들 감옥 안 가도 되는 거지? 엄마, 지은이가 다 해결해줬어. 급한 불 껐어. 아이고, 다행이다. 내 새끼 고생했다. 며느리 너도 수고했다. 그래, 부부가 돕고 살아야지. 잘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언제 저주를 퍼부었냐는 듯 태세 전환을 하며 제 어깨를 두드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해결은 했지만 공짜는 아니죠. 약속대로 이 집은 이제 제 명입니다. 그리고 민석 씨 경제권도 제가 다 가져왔고요. 뭐? 오빠 진짜야? 언니한테 다 넘겼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지은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 진짜 쫓겨나.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나, 오빠도 진짜 한심하다. 여자한테 잡혀서 그게 무슨 꼴이야? 아가씨, 남의 가정사에 혼수돌 시간이 있으면 가방이나 가지고 오시죠. 커피 쏟았다는 그 가방이요. 제 말에 시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야, 넌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가방은 봐서 뭐 하려고. 마음 아프게. 그냥 버렸다고 쳐라. 버려요? 300만 원짜리를요? 얼룩이 졌어도 가죽 클리닝 맡기면 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중고 명품 사이트에 B급이라도 팔면 몇십만 원은 건져요. 지금 민석 씨 빚이 얼만데 10원 한 장이 아쉬운 판국에 그걸 버려요? 아, 언니, 진짜 질기다.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요. 버리든 말든 내 거잖아요. 내 돈 들어간 거니까 내 거죠. 잔말 말고 가져와요. 설마 없어요? 팔아먹었어요?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추궁하자 시누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방에 있거든요. 그럼 가지고 나와 봐요. 상태 좀 보게. 커피를 얼마나 쏟았길래 하루 만에 못 쓰게 됐는지 확인이나 해봅시다.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제가 따라 들어가려던 찰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는 등 뒤에 뭔가를 숨기고 쭈뼛쭈뼛 걸어 나왔습니다. 얼른 보여줘요. 시누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등 뒤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가죽의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게 얼룩은커녕 먼지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가방을 낚아채듯 가져와 꼼꼼히 살폈습니다. 앞면, 뒷면, 바닥, 그리고 안감까지. 아무리 봐도 커피 자국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죽 냄새가 폴폴 나는 새 제품 그대로였습니다. 커피를 어디에 쏟았다는 거예요? 투명 커피라도 마셨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살짝 튀었는데 내가 물티슈로 벅벅 닦았더니 지워졌어요. 그래, 지워졌네. 다행이다. 그치? 물티슈로 닦으면 가죽 상하는 거 몰라요? 그리고 아까는 닦아도 안 지워진다면서요. 얼룩져서 못 쓴다면서요. 야, 이수진, 너 거짓말했어? 남편이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제 그렇게 사정했잖아. 나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돌려달라고. 근데 커피 쏟았다고 뻥을 쳐? 오빠가 감옥 가든 말든 너는 가방만 챙기면 땡이다 이거야? 아니, 오빠가 사준 건데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거야. 그리고 언니가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지. 신우이의 뻔뻔한 대답에 저는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남매네. 오빠는 허세 부리느라 정신없고 동생은 오빠 등골 빼먹느라 정신없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주 진하게 흐르네요. 저는 가방을 제 어깨에 맸습니다. 이 가방 제가 압수합니다. 뭐? 안 돼. 내 거야. 내 거라고. 신우이가 달려들었지만 남편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놔둬.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그걸 달래? 너 때문에 나 오늘 진짜 죽을 뻔했어. 지은이가 가져가는 게 맞아. 넌 그 가방 들 자격 없어.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워. 언니도 미워. 내가 저거 들고 동창회 가려고 했단 말이야. 동창회는 에코백 들고 가세요. 주제에 맞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드레스룸 가장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당장 팔아버릴까 생각했지만 신우이가 애타게 쳐다보는 꼴을 좀 더 즐기고 싶어졌습니다. 볼모로 잡아두고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가방 팔아서 빚 갚을까 하고 협박하는 용도로 쓰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오니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에휴, 내가 살다 며느리 눈치 보며 쫓겨날 줄은 몰랐다. 민서가 밥 잘 챙겨 먹고 기죽지 말고 살아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밥은 안 굶겨요. 5,000원이면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은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흘겨보았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은이는 끝까지 드레스룸 쪽을 힐끔거리며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쭈그리고 앉아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안 씻어? 씻어야지. 그리고 오늘부터 저녁은 없어. 내가 생활비 아끼느라 저녁 안 먹는 거 알지? 당신도 동참해. 정 배고프면 아까 준 5,000원에서 남겨서 사 먹든가. 여보, 그래도 밥 타령하기 전에 빚 갚을 생각부터 해. 당신 이 집 대출이자만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알기나 해? 그거 다 내가 내야 해. 당신이 벌어오는 돈 턱도 없어. 그러니까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 대출 내역서, 그리고 오늘 작성한 각서들을 쭉 펼쳐놓았습니다. 적자는 심각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낭비병만 잡으면 2년 안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집의 절대 권력자는 저라는 사실이 저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남편이 얼굴만 쏙 내밀었습니다. 저기, 지은아. 왜? 샴푸가 다 떨어졌는데 새 거 없어? 샴푸? 그거 다이소 가서 사면 3,000원이야. 내일 아침에 용돈 받으면 그걸로 사. 오늘은 그냥 비누로 감아. 비누? 머릿결 뻣뻣해지는데.
식용유 바를래? 당신이 그랬잖아. 보습엔 식용유가 최고라고. 부엌에 식용유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라도 갖다 줘? 제 말에 남편은 기겁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비누로 감을게. 욕실에서 비누칠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갑고 일상적으로 뼈에 사무치게 하는 것이라는 걸 그에게 똑똑히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양복을 입고 식탁 앞에 공손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학교 가기 전 용돈을 기다리는 초등학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좋은 아침. 저기 오늘 용돈. 저는 식탁 위에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그 돈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손으로 돈을 탁 눌렀습니다. 남편이 돈을 집어들고 후다닥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닫힌 문을 보며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